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2019년도에 제가 직접 상담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여성 리더십 교육을 8시간 동안 하는데요. 한 여성 리더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상담의 본래 시작은 심리 상담이었는데 실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 실장이었던 이 여성 리더는 바로 밑에 있던 중간 관리자가 들어오고 나서 부하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가르치고 업무도 지시하고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백업도 해주기도 하면서 2년을 보냈다고 해요. 문제는 학교 시스템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식, 개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학사 일정에 따라서 행정실에서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느 회사에나 다 있어요. 문제는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기도 하고 지시한 업무를 뭉개기도 하고 학사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은 이 부하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2년간 직원의 일을 대신해 주느라 제대로 퇴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야근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면담도 했지만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2년쯤 되니까 부하 직원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호통을 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2019년도 당시에 이제 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시스템이 정비되기 시작됐던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당사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었던 부하 직원이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회사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신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학교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관리하지 못한 학교 교장과 실장은요, 업무에서 제외가 되고요. 교장과 실장과 행정실 직원들 전원 각기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인사이동까지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일을 안 하던 그 중간 관리자가 그 아래에 있던 부하 직원들을 선동해서 여성 리더인 실장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실장이 한 명의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부하 직원 직장 상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리더만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하 직원한테 무조건 호통을 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직장 상사만 부하 직원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사업주나 직장 상사 그리고 직원 간에 있을 수 있고요. 사업 쪽은 직장 상사와 파견 직원, 계약직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서와 부서 간에 있을 수 있고요. 정직원과 계약직, 하청업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괴롭히기도 하고 부서가 부서를 괴롭히기도 하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그 모든 사람이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위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되고요. 행위자가 이런 상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첫 번째가 지위의 우위성인데요. 지위의 우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직장 상사를 떠올릴 겁니다. 대표나 이사장과 같은 사업주나 경영자 혹은 직장 상사는 지위의 우위에 해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위의 우위라는 것을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는 정규직이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정규직과 하청업체 관계에서도 정규직인 우리 직원들이 지위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비정규직 혹은 하청업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인사처분 권한이 있고, 비정규직 혹은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모두 지휘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휘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거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지위 직급의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즉,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상사가 체계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업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위의 우위에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두 번째가요, 관계의 우위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부서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서 간에도 힘이 더 센 부서가 있는 회사들이 있죠. 어떤 회사는 총무팀이 힘이 세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인사팀이 힘이 세기도 하고, 감사팀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의 고유의 업무를 활용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와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는 것이 싫어서 팀원 5명 중에서 팀장을 제외하고 4명끼리만 식사를 하러 다니면서 팀장을 왕따시킨다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를 왕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한 직장 동료가 많아서, 수적으로 자기 편이 많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면 모두 다 관계의 우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무기간이 더 많거나 업무 역량이 더 많다거나 노조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등에 있다거나 할 때 관계의 우위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이렇게 일을 잘해서 편애를 받는다거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의 역량을 강점 삼아서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것 또한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장에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는 개념이 넓게 인정이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누군가 한 명을 왕따시킨다거나 험담을 해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 한 명을 제외하고 왕따를 시켰거나 직장 상사 험담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되면서 자신의 업무 분장이 아닌 업무를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리더의 고유한 업무 권한은, 리더는 업무 성과를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게 리더의 고유 업무 권한이죠. 업무 분장은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일 뿐이지 업무 분장만 내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팀에 발생한 모든 일은 우리 팀원들 누구라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는 자신의 직급에서 생기는 우위성을 활용해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리더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팀에 필요한 업무를 반드시 지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분장과 관계없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해외 고객사와 업무 관련 연락을 해야 될 때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부하 직원의 업무 분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원이 영어를 잘해서 미국의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새벽 1시에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리더의 업무 지시에 해당합니다. 혹은 발전소와 같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새벽에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거나 할 때 야간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빠르게 출근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있겠죠. 이럴 때 담당자가 아니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원에게 빠르게 회사로 출근하라고 새벽 1시에 출근 지시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리더의 권한으로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 지시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른 팀 팀장에게 팀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배워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더 높은 성과 지표를 가져와서 계속 부하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 역시 리더의 고유 권한인 업무 지시와 관리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이가 나쁜 직원이 있는데 사이 나쁜 직원이 업무 협조도 안 해주고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이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 출근하기 싫다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두 명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무시하는 사이거나 만날 때마다 말싸움을 한다면 이거는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는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관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